앞선 강의에서는 메모리 비연속 할당 방법 중에서 페이징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페이징이라는 방법은 논리적인 주소 공간을 각각의 페이지라는 일정한 크기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메모리에 비연속적인 공간에 할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리켰었죠. 이번 강의에서는 또 다른 비연속 할당 방법 중에 하나인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서서 살펴봤던 페이징이라는 것은 하나의 논리주소 공간들을 일정한 길이의 페이지로 나누어서 사용을 해주는 그런 방법이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장점이 있기는 하는데, 문제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논리적인 의미들을 고려한 부분으로 각각의 페이지를 나눌 수 없더라라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부분들을 일정한 크기로 나뉘어지다 보니까 때에 따라서 같은 프로그램이 수행되었을 때 코드 영역 같은 것들을 공유해서 사용을 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이 코드 영역인지 또 코드 영역이 어디에서 끝나는지들을 페이지 단위로 제한할 수 없는 한계점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그멘테이션이라는 방법에서는 세그먼트라고 불리어지는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질 수 있는 블럭들을 구성을 해주고 이 세그먼트 단위로 비연속 할당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다 보니 연속 메모리 할당처럼 하나의 프로세스의 논리 주소를 하나의 연속되어진 공간에 할당할 필요는 없지만 각각의 세그먼트마다 서로 다른 길이로 할당되어지다 보니까 실제 물리적인 메모리에 할당되어지는 세그먼트들의 길이들이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내부 단편화는 발생되어지지 않겠지만 외부 단편화가 발생되어지는 한계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다만 사용자 관점에서 하나의 논리주소 공간들을 그저 페이지들의 나열이 아니라 연관되어진 정보들의 묶음인 세그먼트들에 대한 집합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각각의 세그먼트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표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각각의 세그먼트로 나누는 과정은 컴파일러나 링커 혹은 로더나 운영체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블럭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살펴보면 하나의 프로세스의 코드 세그먼트와 데이터 세그먼트, 힙 세그먼트와 스택 세그먼트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을 때 각각의 세그먼트들이 메모리의 비연속적인 공간에 할당받아서 배치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고, 이 사이를 매핑하기 위해서 세그먼트 테이블을 통해서 현재 어떤 세그먼트가 메모리 어디에 할당되고 있다라는 정보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프로세스 내용이 비연속적인 공간에 할당되어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페이징과 비슷하지만, 각각의 세그먼트는 서로 다른 길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연속 할당처럼 이 홀들로 인한 외부 단편화가 발생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각각의 세그먼트의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세그먼트 테이블 내에서는 현재 세그먼트가 할당되어진 메모리의 물리적인 시작 주소값과 더불어서 그 세그먼트의 길이를 나타내 줄 수 있는 어디서부터 얼만큼 할당되었다라는 정보들을 유지해 주게 되어집니다. 이런 세그멘테이션의 구현을 살펴보면 하나의 논리 주소를 가지고서 역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세그먼트 옵셋 부분과 세그먼트 번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더불어서 이 세그멘테이션을 처리하기 위한 하드웨어 지원으로서는 CPU 내부에서 STBR이라는 레지스터를 통해서 세그먼트 테이블에 대한 메모리 시작 주소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MMU 장치를 통해서 하나의 논리 주소를 세그먼트 테이블을 기반으로 해서 물리 주소로 적절히 매핑해주는 과정들이 처리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페이징과 달리 각 세그먼트들은 그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현재 논리 주소가 세그먼트 범위를 넘어서는지를 판별해 주어서 유효한 요청 여부들을 확인해 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세그먼트 테이블은 메모리상에 저장되어지는 정보로서 각 세그먼트별로 실제 할당된 메모리의 시작 주소와 길이 정보를 유지해 줘야 될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런 세그멘테이션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의 지원도 필요할 것인데, 각 세그먼트들의 메모리 동적 할당이나 반환에 대한 처리나 혹은 그와 관련해서 세그먼트 테이블의 내용들을 관리하는 기능들이 필요하게 되겠죠.
프로세스가 생성하거나 소멸되어질 때마다 메모리를 할당해주거나 반환해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고, 또 현재 시스템에서 어떠한 세그먼트도 할당되어지지 않은 사용 가능한 물리 메모리에 대한 공간들에 대한 목록들도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컨텍스트 스위칭 때 STBR 레지스터의 값들을 적절하게 적재시켜주는 작업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페이징에서와 비슷한 처리 과정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컴파일러나 링커 혹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로더의 지원이 필요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세그먼트 기반으로 컴파일하거나 링킹하거나 혹은 로딩 해주는 작업들도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세그멘테이션에서 주소 매핑 과정들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현재 하나의 논리적인 주소는 옵셋 부분과 세그먼트 번호 부분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그 세그먼트 번호를 통해서 세그먼트 테이블 상에서 몇 번째 세그먼트를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 세그먼트에 대한 정보 중에서 보면 먼저 길이 값에 대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현재 그 세그먼트 내의 옵셋 값이 현재 세그먼트 크기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지를 확인을 해봐서 넘어선다라고 한다면 부적절한 접근으로 오류 처리를 해줘야 될 것이고,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시작 주소 값과 옵셋 값을 연결해서 하나의 물리적인 주소를 만들어내고 그 주소 값을 기반으로 실제 메모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사용되어지는 많은 CPU에서는 앞서서 살펴봤던 세그멘테이션이라는 기법과 페이징이라는 기법이 동시에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인텔 펜티엄 프로세서 같은 경우 보면 세그멘테이션 위드 페이징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각 프로세스를 세그먼트로 나누어서 어떤 논리적인 의미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되, 각 세그먼트의 길이가 가변적인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각 다시 페이징해서 메모리에 할당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메인 메모리는 각각의 페이지로 나누어져서 외부 단편화 문제 없이 간단하고 효율적으로 메모리 할당을 하도록 하되, 그저 하나의 프로세스의 전체 내용을 페이지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 프로세스의 세그먼트별로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페이지로 나누어서 처리해주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세그멘테이션만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외부 단편화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단순 페이징을 사용했을 때에 비해서 내부 단편화 문제는 조금 늘어날 수 있겠죠. 이전에는 프로세스마다 마지막 페이지에 대해서만 내부 단편화 문제를 고려하면 됐었지만, 이제는 하나의 프로세스를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세그먼트의 마지막마다 내부 단편화 문제가 일어나긴 할 거예요. 하지만 세그먼트라는 논리적으로 의미 있는 덩어리들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같은 프로그램이 여러 번 수행되었을 때 코드 영역에 대한 페이지 같은 경우들을 프로세스마다 공유해서 사용을 하기에 좀 더 좋은 구조가 되어질 것입니다.